영상을 시작함에 앞서 현재 제가 목이 잠기는 바람에 평소 텐션이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텐션의 오이걸이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허약한 몸뚱아리. 최악의 이세계물들로 가득했던 2019년이 지나가고 이세계물들은 한풀 꺾이는 추세였습니다. 아니 근데 안 꺾이면 이상한 게 이딴 게 애니화가 되고 있는데 퍽이나. 이세계물의 수 자체가 줄은 것도 있고 쓸데없는 폼 같은 거 전부 집어치워 놓고 일상물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줄을 이루었죠. 그렇게 이제는 좀 이런 도끼가 좀 빠지나 싶었는데 2021년이 된 지금 그래 니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아직도 이세계물 이퀄 쓰레기라는 공식이 건재하단 걸 열심히 어필하는 와중에 저에게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시즌2를 요구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늘었고 그 작품들 리스트로서 한 작품을 저에게 트라이 하셨는데 올해군에 이건 걸러 통칭 오이걸의 21번째 작품이자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시즌2의 그 포문을 연 작품 팔람이라니 그건 아니지 리뷰입니다. 아마 이 작품을 안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작품의 원작가가 혐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나 마고열처럼 애니 속에서도 이런 요소가 들어갈 것이라 예상하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혐한 요소는 본 작품 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뭐지? 싶으시죠?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 작품 자체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 개 망작을 굳이 나누자면 하나는 설정이 너무 빡대가리라 사람들의 멘탈을 작살내는 부류와 다른 하나는 설정은 썸네일 어그로용이고 본편은 그냥 클리셰 범벅인 부류,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 작품은 정확히 후자의 부류입니다. 작품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은 전부 어디선가 한 번쯤 본 요소들이고 정작 개성이라고 보여지는 팔람이라는 요소는 딱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남이든 사남이든 18남이든 28남이든 별로 상관없어요. 실제로 첫째 패고는 다 존재감이 없거든. 이렇듯 그냥 클리셰만 섞어 놓은 작품인 주제에 무슨 혐한이니 위기니 그런 개성적인 것이 등장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랬다면 좀 힘내서 욕이라도 했겠지.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런지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이 앞으로는 팔람이라니 그건 아니지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다수의 이세계물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냥 보셔도 돼요. 작품의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느 평범한 회사원 A였던 주인공, 일을 끝내고 퇴근해 밥을 한 끼 하려고 하는데 뜬금 이 세계에 있는 벤들린 폰 벤너 바우마이스터, 이름 겁나기네, 라는 인물에게 빙의하게 됩니다. 나름 귀족에게 빙의했다는 것에 기뻐하는 벨. 그러나 알고 보니 겁나 가난한 시골 귀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팔람으로 1도 혜택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을 헤쳐나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헤쳐나가기 위해 주인공인 벨은 집에 있는 도서관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누가 봐도 수상한 수정구슬을 발견하는데 벌써부터 느낌이 빡 오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수정구슬은 마술을 쓸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구슬이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인공은 마술을 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죠. 이세계 치트 마술사, 아니 사실 너무 많은 애니에서 사용되었고 코노스바에서는 이걸 풍자하는 장면까지 만든 이세계 국룰 클리셰 치트 능력 입증, 이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 바로 그 다음 신이 마술을 배우기 위해 다른 책들을 찾던 중 도저히 쓸만한 책을 못 찾아 아버지께 여쭤보는데 아버지의 대답이 그니까 무려 귀족이나 되는 양반이 글을 못 읽는다? 그래놓고서 집에 책을 모아놓았다? 네,
토인고교, 백년의 평 등등 요즘 이세계물에서 안 들어간 게 없는 이세계인들 빡대가리로 만들기 클리셰입니다. 아니 근데 모름지기 클리셰라는 건 재미있어서 되는 건데 다른 애들 빡대가리 취급하는 게 재미? 1화만으로도 이지랄인데 뒤에라고 낫겠습니까? 뜬금 갑자기 튀어나온 마법사. 그는 아주 우연히도 강력한 마법사이며 그는 주인공을 보며 너는 나보다 뛰어난 마법사가 될 거야 하면서 마법 훈련을 도와주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셨다면 잘 봤습니다. 역시 이세계 치트 마술사에 있는 장면이죠. 클리셰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찌저찌 스승님에게 마법을 다 배우고 모험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주인공 벨. 여기서 동료로 요렇게 새 친구를 얻는데요. 남캐 한 명에 여캐 둘이라 거기다가 이후 주인공은 귀족이 되죠. 이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お嫁さんを目指す。じゃあ婚約したいです。全員でトウヤさんのお嫁さんになりましょう。 네, 뭐 이세계 스마트폰에서 보셨던 모두가 해피한 일부 다처 엔딩이네요. 진짜 다쳐 뒤졌으면 좋겠다. 아 참고로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등장한 뼈다구용을 잡고 그 보상으로 돈을 싹 쓸어 담는다는 전기 역시 4000만 엔? 뭐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들. 이렇듯 보면 알겠지만 이 작품 내에서 나오는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나오는 모든 요소들은 전부 어딘가에서 한 번쯤 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딱 이 요소가 나오는 순간 아마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이고 그 생각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보는 시청자들은 원작자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이! 창의력 없는 새끼야. 아 그리고 여담으로 계란기름 나올 때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野菜、パン、お肉、何にでも合う魔法の調味料マヨネーズです。 말 진짜 마요네즈 나올 때는 울고 싶더라.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클리셰들은 놀랍게도 비교했던 이세계물들보다는 말이 되는 편입니다. 스타트를 끊었던 책을 못 읽는데 집에 책이 있는 경우 바로 직전에 귀족으로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 결혼식을 거하게 치른 장면을 통해 글을 못 읽지만 무시받지 않기 위해 허세로 꽂아 놓았다 라고 변호가 가능하죠. 동료 둘이 약혼을 하는 경우도 이세계 스마트폰 마냥 모두가 좋아하니 다 결혼하자 같은 소리가 아닌 귀족이 측시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들도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출세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철저히 계산적인 선택이다 라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나왔던 모든 요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니냐, 네가 프로볼 펠로인 거 아니냐 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클리셰 요소 써도 되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충족하면 말이죠. 재미. 네, 이 작품은 진짜 재미가 더럽게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 취향에 안 맞는다를 떠나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있는 포인트를 1도 모르겠어요. 언치킨물로서 시원시원한 전개를 보여주냐? 시원은커녕 답답해서 목맥히는 전개가 주였고요. 엄청 고퀄리티 액션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저퀄리티 액션 투성이라 허무함만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캐릭터라도 매력적이게 뽑았냐 하면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법한 주인공이래,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법한 주조연들 투성. 하늘 아래 완벽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는 없다지만 이건 진짜 대놓고 양산형 캐릭터들이에요. 클리셰들을 변호가 가능하면 뭐합니까? 정작 그 클리셰들이 살려야 하는 애니 자체가 재미가 없는데 뭐 변호사 할 거야 뭐야. 모든 망작의 기준 이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이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팔람이라니 그건 아니지에게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1ISP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전에였으면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걸 좋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다 보니 오늘 영상도 이렇게 기운 없이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차라리 이렇게 양산만 되는 작품보다는 1절, 2절, 3절에 명절에는 큰절, 카카시의 뇌절까지 가는 작품이 좀 더 영상감이야. 나는 죽어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망작이 있나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 봐.